요즘 국방개혁의 이제 화두가 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이 지난주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관학교 개편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육사 이전이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총동창회가 거기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죠? 물론이죠. 예. 육사 총동문회가 주관이 돼서 네. 해사와 공사 총동문회도 일부 참여를 하면서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반대 시위를 했어요.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에 전면적으로 이제 거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죠. 이거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동창회나 지금 재학생이나 그 주변 그 동문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나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 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대로를 고수하는 건가요? 지금 국방부가 네. 생각하고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방안의 핵심은 뭐냐면 2+2 제도인데 지금 육해 공사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육사는 네. 서울에 있고 해사는 진해, 공사는 청주에 네. 이렇게 별도의 각 군별로 사관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국군 사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관생들을 모집한 다음 2년 동안 군 기본 교육을 하고 여기서 이제 군종별로 즉 육해 공군으로 자기 취향과 적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3, 4학년 교육을 마쳐서 이제 사관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는 요지입니다. 핵심은 서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자는 건가요, 그분들은? 물론이죠. 예. 이제 그게 개혁안이 통합안이 나오게 되면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도 이제 별도로 두는데 육군 사관학교의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사의 경우는 인서울 대학에서 지방 대학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논리 있죠. 말하자면 이제 서울에 있던 육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것도 좋지 않고 지방으로 가면 학교가 망한다는 논리인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난 1985년도에 서울에 있던 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1985년도에 이전을 해서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캠퍼스를 지어가지고 환경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공군 사관학교는 진짜 문을 닫은 망하는 학교가 됐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단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지난 전에 용인에 있던 경찰 대학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해 갔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기능을 잘 발휘하고 교육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뭐 학교가 망하거나 문을 닫거나 위상이 확실히 저하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 사실 지방에도 굉장히 우수한 학교들이 있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당연히 잘 아시지만 예. 포항공대 얼마나 그 우수한 포스텍. 대학입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도 대전 지역에 있는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위치하고 그 신설 대학이건 오래된 대학이건 명성을 유지하는 대학은 지방에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쪽을 지지하는 층, 이쪽을 지지하는 층으로는 아닌 건가요?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문회에서는 그냥 그 개혁안, 뭐 통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반대하나요?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예.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현재 상태가 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사관학교 상태가. 민주화 이후 조금씩 사관학교 이상이 낮아졌는데 지금 뭐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죠. 사관학교로서는. 과거에 그 인류 대학급에 있었던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은 인서울 대학 중에서는 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입학생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군인에 대한 처우, 또 군인으로서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기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관학교는. 규모 경제는 일단 규모가 커야 자원을 투입하고 환경을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돼.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는 지금 뭐 200 몇십 명에서 300명 이 정도 수준의 한 학년에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이 사관생도들이 기껏 모여봐야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남짓의 전체 학생을 가지고 그 훌륭한 시설을 만들고 재투자를 하고 우수 교수를 유치하고 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이런 데 제한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 뒤처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면 규모 경제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본받을 만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미국 같은 사관학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물론 미국은 예. 소위 그 규모의 경제가 예. 돼요. 6회 공군 사관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여기에다가 그 코스트가드 사관학교가 있고 선박 운영 사관학교가 있고 그래서 5대 사관학교인데 특히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6회 공군 사관학교 별도로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한 학년에 일단 1000명에서 1300명 사이에 거의 한 5000명 정도 4개 학년, 4개 학년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일본 종합대학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비리그의 요지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교육의 품질도 유지가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수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작아. 어느 종합대학에 한 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뭘 어떻게 우수 교수를 모시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 네.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시설 투자가 안 돼서 생활관 수준이 떨어지고 고수가 좀 안 되고 뭐 비가 세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개혁을 좀 하고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정부는 지금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사관학교를 굳이 가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우, 예. 자기 장래에 대한 불안 예. 이런 거예요. 자기 취향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제 그 군인들이 받는 처우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예전보다 확 현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또 그 사회적으로 받는 존경 예.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교육의 질이 좀 낮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는 좀 폐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교제하거나 뭐 그렇죠. 나름대로의 규율이 또 세고. 이런 거 잘 예. 못해. 그러니까 그런 그 규제받는 생활을 기피하는 신세대들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오랜 전통이라고 얘기하면서 현 위치에서 똑같은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수준으로 지금 뭐 근본적으로 아주 개혁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그리고 또 워낙에 무슨 사관학교 가면은 굉장히 이제는 얘는 뭐 탄탄대로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옛날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내가 그 점에 예.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예. 있습니다. 육사를 나오면 예. 특히 육사. 제가 말씀을 군은 직접적으로 못했는데. 물론이고 예.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예. 아무리 밑바닥까지 얘네는 그냥 무조건 출세한다. 나라에서 출세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출세가 보장된 그러니까 건 예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솔직히. 그걸 우리는 예. 한마디로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득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뭐 저 집권을 한 대통령들을 배출을 막 하고 그렇죠. 육사에서 다 안 그래도 배출이 됐으니까 또 임명직들은 많이 그 사관학교 출신들을 그 인맥들일 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알게 모르게 작용하면서 사관학교를 나오면 이제 나중에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기대가 그렇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있었죠.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화와 함께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수 자원이 잘 안 오는 그런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관학교가 아주 질이 떨어지면 되냐? 그건 또 안 안 되겠죠. 되죠. 왜냐하면 한 국가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를 그렇죠. 단순하게 말한다면 하나는 민생 경제예요. 잘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는 국방안보. 그렇게 중요한 두 축으로 보는데 국방안보를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 사관학교 출신들이 질이 낮다? 또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사관학교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정말 뒤집까지 집어넣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아마 충격을 받죠.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사회적 대우가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 의사 변호사 되려고 그러지 참 사관학교를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이제 톱 클래스의 학교들 뭐 있잖아. 뭐 예. 1, 2, 3, 4. 예.
그 그룹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이제 반에 되게 뭐 1, 2등, 뭐 2, 3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던 이 사관학교가 지금 아니더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관학교 메리트하면 학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국비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도 거기서 다 하고. 그러니까 예. 그 없이 살 때는 네. 이게 큰 매력이었어요. 있었죠. 예. 그리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근데 지금은 대학 학비 정도 가지고 그 내 삶을 거기다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에는 매력이 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우를 좀 올리고 교육의 질을 확 높여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뭐 한국의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 톱 클래스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정도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교수 요원도 있어야 되고 교육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유인 요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놓으면 왜 떨어지겠어요? 그 지방에서도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뭐 전부 다 뭐 서울이 사실은 포화 상태잖아요. 육사도 지금쯤은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가 되기는 된 것 같기도 해요. 인서울을 포기하면 질이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육사 현재 시설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기 태릉 쪽에. 되게 화려하고 예. 그 웅장하고 그런데 시설이 오래됐고 지금 뭐 재투자가 좀 안 되고 이런 점은 뭐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 교육 콘텐츠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의 양태가 바뀐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르죠. 총을 그렇죠. 걷다고 포로 타격하고 기동을 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이란 전쟁을 보면 옛날에 봤던 전쟁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 무슨 뭐 방어 장비를 하고 그냥 돌격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 개인 전투를 하고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는 아마 뭐 첨단 무기가 사용되죠. 이제 그러니까 두뇌를 이용해서 뭐 이런 예. 어딘가를 타격을 하고 예. 이걸 또 다시 그 공중 요격을 하고 이런 공중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투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봤냐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사람 다 숨어 있어요. 그 뒤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전쟁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요구되는 그 군인의 자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AI 이런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가를 잘 아예 젊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네. 교육받은 인간의 자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쪽만 또 잘하는 인재를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 조금 거니까. 어떻게 해갖고 좀 잘 가르쳐보자. 이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런 환경이 있어요. 아, 그러면 심지어는 예.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지난 전쟁을 평가할 때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요. 관찰, 정찰 해서 목표를 식별해서 그걸 잘 분석해서 타격할지 말지 결심을 해. 결심하면 이제 타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타격을 하면 피해가 얼마나 나왔다. 우리 그 공격의 성과가 얼마다. 이게 평가까지 나오고 다시 환류되는 거예요. 이걸 시행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분석이 거의 실시간으로 압축돼서 지금 시행되거든요. 불과 몇 시간. 예, 예. 불과 몇 시간. AI가 발달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죠. 전쟁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전쟁 예. 모습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완전히 다른 지금 그 전투 환경을 그렇긴 한 것 해야 돼요.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갖고 있던 이 환경에서 될까? 그 미래 전쟁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 이러고 있었거든. 네. 근데 마침 이제 이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적시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몇 년도예요? 이제 벌써 24년인가요? 24년 12월 3일 그 개엄 때도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 개입이 많이 돼 있어서 더더욱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해야 된다. 또 이전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더 이렇게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건 맞나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예. 이건 이제 사관학교 통합 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예. 발표하기를 이것과는 무관하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상관없이 육사 출신 응징하기 위해서 예. 니네 학교 포기하고 딴 데로 가. 벌. 왜냐면 학교에서 무슨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한테 딴 데 전학시키잖아요. 그렇듯이 강제 전학, 강전이라 그래요, 저희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선은. 시위선 이 불법 예. 이거 가지고 우리 벌 주기 하는 거지 지금. 그런 일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그렇다 예, 쳐. 예. 그렇다 치면 벌을 받긴 받아야지. 그렇다 치면. 나는 그게 잘했어. 그럼 상 줄 일 아니잖아. 물론 그렇지만 또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불과 몇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몇 사람이 한 얘기에 예. 3번을 쿠데타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아니, 그러네요. 3명의 예. 대통령. 을 배출했잖아요, 육사. 예. 아니, 구국의 신념으로 그냥 쿠데타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응? 리스키한데도 내 목숨 걸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나도 죽을 누려야지. 뻔했어. 그건 정답 안 되지. 그러니까 혹시 그게 이제 작용했다면 예. 그래 벌 받을 만큼 받아야지. 받아야 된다. 나는 물론 있는 그대로 살려두지 뭘 그래요 할 수도 있어, 제안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내 심정은 이해하는데 아니 그럼 그 정도도 뭔가를 감내 안 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과라도 해야지. 아니 무슨 뭐 윤호균을 또 외치고 있고 그거 북의 신념이고 네. 그 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아무 일도 일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니 잘 지내던 선진국가를 완전히 한 1세기 후퇴시 갖고 그 후진국으로 떨어뜨릴 그런 조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은 거다. 이제 그 부수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 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국민이 위대해서 불과 1년 만에 다시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은 거. 그렇죠. 이건 기적이지. 굉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미얀마나 어디 베네수엘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완전히 아닌가? 후진국 되는 거였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 공감합니다. 그러면 진짜 반성을 해야지. 반성. 사과했대 어떤 사람이. 아니 뭐 가끔 얘기하더라고. 이거 유감으로 생각한대. 이게 사과예요? 하려면 반성을 해야지. 납작 엎드려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과도하게 해야지. 받아들일 때까지. 하지 말랄 때까지 해야지. 그렇죠. 그게 반성이지. 맞아요. 무슨? 유감입니다. 그런 말 가지고 그게 반성이냐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만약 그렇게 국민들한테 네. 역사 앞에 이제 네. 사과하고 반성하고 한다면 육사 출신 모든 잘 나가는 대장들 다 나오고 우리가 군의 상징성 있는 모든 분들 다 나오고 무릎 꿇고 야 그만해라 무릎 아프겠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럴 때까지. 이렇게 할 때까지 해야 그게 반성이지.